안녕하세요, 놀닥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는지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날씨와 풍경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와우! 하늘 좀 보세요. 정말로 청명한 아침입니다. 노르웨이 날씨 요정으로부터 날씨 선물을 받았네요. 자, 지금 지나가는 바다는 스카그라크 해협이라고 합니다. 오슬로 해협이라고도 부르고요. 북해에서 오슬로까지 이어지는 약 130km 정도의 일종의 피오르 해안입니다. 이 해협의 끝에 오슬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첫 아침이 정말로 평안하고 아름답게 시작하네요. 아침 일찍인데 벌써 야외 온천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날씨가 쌀쌀한데 대단하시네요. 자, 밤새 달려온 DFDSO 17시간의 항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외에는 여행객들이 3-4-5 모여서 커피와 함께 햇살 바람을 맞으면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이가 무척 안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의 국기를 달고 자유롭게 하나의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부럽네요. 오슬로 해협에 들어오니 덴마크 국기 앞에 노르웨이 국기가 펄럭입니다. 파란색 십자가만 빼면 덴마크 국기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오슬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오슬로. 드디어 오슬로 항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17시간이 긴 항해가 이렇게 즐겁고 짧게 느껴지다니요. 오슬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문크박물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슬로는 노르웨이 수도이자 노르웨이 최대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65만 정도이며 노벨 평화상의 도시 뭉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코펜하겐과 오슬로의 크루즈 코스는 이맘때에도 유럽에서는 극성수기라서 빈방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여행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만실이었습니다. 자, 오슬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산할 때는 여권 소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다른 절차는 없네요. 국내선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슬로 시티 투어입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스키 종주국 노르웨이답게 세계 최초의 스키 점프 대회가 열린 홀멘콜렌 스키 점프 대회와 전망대입니다. 1982년 처음 대회 이후로 매년 지금까지 스키 점프 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짚라인 체험도 스키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전망대에서는 오슬로의 피오르를 전망할 수 있는 명소라고 하네요. 스키 점프 대회 중간에서 바라보면 아찔한 경사각에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여기를 스키를 타고 달려서 점프를 해서 날아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참고로 이곳 주변이 노르웨이에서는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천재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의 공원입니다. 약 11만 평의 넓은 공원에 비겔란의 필생의 작품 212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각에 대한 열정과 삶의 궁핍함에서 힘들어할 때 오슬로시가 그의 천재성을 간파하고 예술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작품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탄생한 3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삶의 순간과 윤회,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담았으며 특징적으로 작품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마음대로 상상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멀리 뾰족하게 보이는 기둥은 모노리스입니다. 작품명은 아니고 돌기둥이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약 17m 정도의 하나의 커다란 돌을 14년간에 걸쳐 조각 작업하여 만든 대작품이라고 합니다. 121명의 다양한 인간상을 담은 세계적인 조각 작품입니다. 실제로 보면 압도하는 크기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역동성이 일품입니다. 화가감을 어떻게 저렇게 대리석처럼 정교하게 작업했을까?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천재성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노리스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고뇌와 즐거움, 기쁨, 그러한 순간들을 정말로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입이 벌어져서 저절로 감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누리스 주변으로는 35개의 삶의 순간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담아놓은 작품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오빠 동상에 뽀뽀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요. 화강암으로 표정과 근육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묘사해서 마치 돌 밖으로 인물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저같이 예술적 감각이 떨어지는 의학도에게는 작품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깊게 살펴보면서 조각가가 의도했던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각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각가가 처음부터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비겔라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서 자기 작품을 감상해 줄 것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지요. 지금 맨 앞에 보이는 조각상은 여학생들끼리 어떤 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이는 조각상은 남자아이들이 개구지게 장난을 치는데 싸우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험악하게 아니면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보이는 조각상은 어딘가를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로라일지도 모르겠죠. 자, 지금 보이는 조각상은 애틋한 사이인 것 같아요. 위로를 하는 건지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건지 굉장히 스윗한 느낌의 어떤 조각상이고요. 다음은 제 생각인데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뭔가를 씌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의 여자친구인지 부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어던질 듯이 낚아채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고요. 지금은 누가 봐도 농도 짙은 밀애의 순간이겠죠? 아주 스윗해 보입니다. 자, 지금은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지 사정하는지 남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듯이 지금 보이는 작품 또한 비겔라한테 유명한 작품입니다. 분수대와 청동상인데요. 분수대를 받치고 있는 4명의 남성들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쁜 여자아이가 동상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분수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청동 조각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언급되는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하네요. 주로 삶의 윤회와 고통, 고뇌를 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가 사랑한 천재적인 조각가와 짧지만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술거장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시고 있는 이곳의 주인공 구스타브 비겔란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명은 작곡가 그리그, 그리고 극작가 입센, 또 하나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화가 뭉크라고 합니다. 화가 나. 하나, 둘, 셋, 오셋입니다. 오슬로 시청사는 오슬로 관광의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이곳에서 수상을 받고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만큼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을 하도록 한 노벨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내부는 유명세보다는 참 검소하게 보입니다. 노벨상 시상식 때만 임시로 내부 만찬장이 가설되고 평상시에는 넓게 트인 공간으로 개방되며 특히 오슬로 시민인 경우 결혼식장으로도 무료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만찬에서 사용되는 식기류, 촛대, 메달, 상패, 훈장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되게 검소하게 보였어요. 참고로 노벨상이 1901년 처음 시상될 때
노벨 문학상, 의학승리상, 물리, 화학상,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이렇게 5개 부문이 있었습니다. 196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민 민주주의와 청렴 정치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시청사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가실 곳은 칼 요한슨의 거리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로 광화문 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칼 요한슨은 나폴레옹의 전적인 신임을 받은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위상이 가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나폴레옹 패망 후에 덕장의 면모를 인정받아서 교전국이자 적대국이었던 스웨덴에서 오히려 명맥이 끊긴 왕위를 이어줄 것을 간청을 받고 스웨덴 왕으로 추대되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스웨덴의 속국이었지만 역시 그의 치덕을 기리고자 노르웨이에서도 이 거리를 칼 요한슨의 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소박한 왕궁, 국회의사당, 오슬로 대학, 국립극장, 인사동 같은 마켓거리, 공원들이 위치한 오슬로의 핫플이 되겠습니다. 저와 이 원장도 잠시 쉬면서 현지인처럼 일광욕을 즐겨보았습니다. 영 아닌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오슬로항, DPDS가 정박하고 있는 항의 건너편, 예전에 공업지대로 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던 곳이었는데 오슬로시에서 오페라 하우스, 뭉크 박물관, 국립도서관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오슬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핫플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물은 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빙하를 상징하는, 얼음을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하고요. 바닥에서부터 건물 옥상까지 계단이 없이 비스듬한 사면을 통해서 편안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오슬로 항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북유럽을 대표하는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축학도라면 이 노르웨이 오슬로의 오페라 하우스를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하네요. 뛰어내리시려고. 오! 그 밑에 저 조그만 애가 여자아이인데 저기서 거머쥐 확 뛰어내리네. 7월이 뜨거운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바닷물에 손을 넣어봤는데 정말 차갑더라고요. 수영하기에는 정말 차가운 날씨인데 대단들 하십니다. 무수? 이게 우리는 뭉크라 그랬는데 저 문크 문치. 난 저거. 오페라 하우스와 뭉크 박물관 사이에 작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서도 세상에 다들 일광욕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햇볕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뭉크 박물관은 밖에서만 보았고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감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뭉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도 별로 없고 이름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후에 뭉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뭉크 박물관 주변으로 아기자기한 운하들과 예쁜 건물들로 오슬로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르웨이 진짜 대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맑은 공기, 드넓은 호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밀밭 등 노르웨이 진짜 속살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넉넉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약 2시간 정도의 주행 후에 지금 도착한 곳은 릴레 함메르라는 곳입니다. 영어로 치면 함메르, 해머란 뜻이고요. 릴레는 앞동네라는 뜻이에요. 즉 망치의 앞동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망치는 노르웨이 전설 토르를 뜻합니다. 즉 토르의 망치가 내리쳤던 마을 함메르인데 그 앞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약 인구 2만여 명의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도시라고 하고요. 과거 동계 올림픽이 치러졌던 곳이고 최초의 흑자 올림픽이 치러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잠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진짜 별거 없는 나지막한 구름과 호수를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별거 없고요. 이 이후로는 큰 도시가 없어서 꼭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오슬로 시티 투어를 마치고 오후 늦게부터 오슬로를 떠나 북쪽으로 밀레 함메를 거쳐 갈라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갈라는 현지인들이 겨울에 동계 스포츠를 즐기면서 휴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갈라는 다음날 노르웨이 거친 대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하룻밤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휴식처입니다. 오슬로를 떠난 지 4시간 만에 갈라 와르달 산장 호텔에 도착했고 여기는 스키 리조트입니다. 지금 이제 스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목가적인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녁을 먹을 호텔 내 식당인데요.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먹을 것도 맛있었습니다. 10분 전 9시인데도 식사를 마치고 주변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아직 훤하게 보이네요. 꼭 유럽에 백야가 있다는 걸 실감하네요. 이 호텔 주변은 한겨울에는 눈으로 덮여서 딱히 어디를 슬로프라고 할 것 없이 사방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갈라 호수가 되겠습니다. 제비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북유럽 제비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아니, 시비를 걸은 걸까요? 됐어, 내려가서 찍어줄게. 영 아니다. 오늘은 오슬로에 도착해서 시티 투어를 마치고 갈라까지 놀다의 북유럽 여행 3일차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노르웨이 진짜 속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굿나잇 하시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